클로징 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2,500선 무너지고 코스닥도 67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만 1조 4천억. 네. 아, 코스닥도 합치면 1조 6천억이네요. 네. 와. 그리고 선물에서 1조 3천억. 합쳐서 2조 9천억. 3조를 팔았네. 3조를. 오늘 하루만?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3.49,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3.81,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6.32. 와.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힘이 너무 없어요. 다들 힘이 너무 없죠. 힘이 없죠. 힘이 없죠. 근데 우리 본호님은 약간 달라졌는데요? 약간 젊어지지 않았어요? 머리 색깔도 머리 염색했어. 염색하시고. 너무 흰색이 많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네. 까맣게 돌아왔는데 시장과 반대되는 흐름. 블랙 먼데이를 아이고 알고 하셨구나. 그렇네. 어. 까만색으로 염색해서 블랙 먼데이네. 다시 흰색으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네. 일주일이면 빠지니까 머리색도 빠지고 그렇죠. 시장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네. 두 분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코멘트를 뻔한 거 말고. 뻔한 거 말고. 어떤 코멘트를 좀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서 일본은 더 빠졌죠? 네, 일본 3 거의 4%?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 또 외국인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글쎄요. 조금 근데 이제 뭐 저는 하루 이틀 안으로는 어쨌든 조금의 이런 반발 매수도 많이 들어올 거고 좀 하방이 그래도 잘 다져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더 이게 격화되느냐 그게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아직 25%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버티시고 이런 날이 우리가 하면서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벨 클벨 한지 꽤 오래 됐는데 이렇게 좀 침울하고 분위기 안 좋았었던 적이 제 오랜만이에요. 기억에는 한 3번, 4번인데 꽤 오랜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는 좀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랬지만 지금 그래도 이전보다 성장 또 했으니까 네. 네, 다들 힘내시고 또 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 그때도 힘들었는데 결과가 지나고 나니까 엄청 좋았던 적 많잖아요. 그리고 이건 희망회로일 수 있는데 과거 공매도를 재개하고 네. 3개월 뒤에 수익을 보면 네. 대부분이 큰 수익이었다. 외국인의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그때보단 좋아졌더라 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관세라는 트럼프라는 또 이제 악당이 있긴 하지만 네. 좀 결과치를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즐겁잖아님께서 다들 네. 아시잖아요. 불장 가고 따상 오는 거 화이팅입니다. 오히려 좋아요. 담아가시죠. 팍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카비님께서 10,000원 보내주시면서 오늘 불장입니다. 다 죽어가는 지옥 불장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네. 어떤 코멘트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뭐 어떤 질문도 다 용납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싶은 코멘트. 원하는 거 다 네. 원하는 거 다 네. 해드릴게요. 해주시고 싶은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가 제 질문입니다. 네, 오전에 거의 다 했는데 네. 반복하는 거 한 반, 새로운 거 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전에 했던 거 반은 뭐냐면은 이게 돌뿌리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면 끝일 것 같은데 돌뿌리가 아니고 자갈밭이나 지뢰밭이라면은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등할 때 그걸 쫓아가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돌불인지 자갈밭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는데 저는 좀 돌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아니라고 보시는 그 포인트? 느낌이 그냥 그래요. 어, 느낌이 예전에 그 작년도 8월 7, 8월 달에 그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 때문에 일본이 한 8, 9% 빠졌을 때 일본도 미국도 빠졌을 때 그때랑 미국이 비슷해요. 5,500 7월 중순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비슷할걸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일본 엔캐리가 별거 아니다 싶어서 엔캐리 너무 화살짝 노렸네? 별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빅컷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 B컷. 금리 인하를 임박했다. 아주 네네네. 크게. 근데 지금은 그게 확실치 않다 그러면은 그때보다 더 유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확 내려갔다 확 올라오듯이 확 내려갔으니까 확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게 오늘 들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은 아니고 이제 그 경기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껏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를 0.8배 정도로 PB를 했을 때 2,4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안 남은 곳이니까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거를 유지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아침에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지금 일단은 좀 차근차근 해보자고 하면 뭐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관세죠, 관세. 관세.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동의하시고. 네, 근데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도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좋은 보너스가 아니지. 그게 추가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GDP가 흔들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강하게 갖는 계기가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 날 PC 넘버의 세부 항목에서 포착된 것이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우리가 관세 얘기를 이렇게 떨어질 만큼 심각하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못한 거고. 그렇다고 치면 왜 갑자기 관세가 이렇게 대두되면서 무슨 충격적인 금융위기급 뉴스가 터졌길래 관세를 빌미로 이렇게 떨구는 것일까? 그리고 외국인이 이 정도 매도하는 거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라고 찾아봐야 되는가? 스태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돼서 빠진 거죠. S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그 경제 지표를 계속 체크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네네. 이제 모든 지표가 그 현재는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대신에 향후 6개월, 3개월 뒤의 데이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 대부분은 다 관세 때문이다. 관세 때문에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 GDP 이제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는 이 금이라는 걸 무역 수지에 끼워 넣어 보니 데이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더라. 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데이터 세 가지가 이제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득이 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는데 PC가 증가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소비인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소득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보통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효과가 많이 상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지표들이 한 방, 두 방, 세 방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오 이러면서 막 떨어졌죠. 네. 네, 그런 내용이고 이번 주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오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내용 안에서 또 중요했었던 게 고용이 향후에 되게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는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실업률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보험 실업률이 1.2, 1.4인데 네. 이게 2%가 안 넘으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현재는 되게 좋은데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S에 대한 공포라는 게 또 기사화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눌리게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이 주말 사이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증시에 직격탄으로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연금제도가 주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이 무너지면은 이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완전 박살이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더 관세에 대한 축소 없다라고 얘기하고 최혜국에서 중국 빼버린다고 해버리고 네. 이래버리니까 관세에 대한 그게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격화가 되는 거죠. 심지어 상대국에서도 너 나한테 관세 때린다고? 아 그럼 나도 관세 때려 이러고 있으니까 애매한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증시에 좀 녹아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땡땡 하겠네요. 네, 일단은 땡땡땡 하고 김장일 본부장님 네.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땡땡땡 해 주셨고요. 네. 겐조님께서 롱 포지션 대거 청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탈감님, 꿈틀부자님, 정수환님, 네. 유자님, 원라이트님도 오셨고 네. 나들이님이 텅텅텅. 텅텅텅 초코크로아상님도 오셨고요. 네. 주디님이 다들 한강으로 모여요. 라면에 아이고. 소주나 한잔 합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땅비리님 또 오셨고 갈치조리님, 투기꾼님께서 동시호가에 장난질 많이 치네 이렇게 네.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살걸님은 니케이보다는 선전했네 한잔해라고 하시네요. 저는 여기에 베팅을 합니다. 네. 두 분 의견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길 제가 읍소드립니다. 2억 5천에서 부천 빌라님께서 미국 2년물 금리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건 관세 문제보다 더 큰 경기 침체 징후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감합니다. 네. 제가 컨슈머가 망가지면은 GDP가 망가지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할 때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말고도 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는 공포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거지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한쪽이면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약간은 약한 경기 침체냐에 따른 디파인에 따라 가지고도 지금 그 해석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이것만 이슈가 아니라고요. 컨슈머가 퍼체싱을 파워를 발휘를 못한다. 그럴 수 있다는 인디케이션이 보였다. PC 넘버에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반등이 하더라도 반등이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섹터마다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저는 김장일 본부장이 말씀하신 게 관세보다 더 큰 영향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글로벌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먼저 빠지니까 니케이가 4% 빠진 대신에 상해는 0.6%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생도 1.5밖에 안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진 건 니케이가 4%, 그리고 우리 증시가 3%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특이하게 오늘 요 정도면 환율이 진짜 급등을 해야 되는데 3원밖에 안 올랐어요. 물론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이 정도의 외국인의 매도면 환율이 더 올라야 되는데 1472원에서 73원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면서 달러엔 환율을 봐요. 네. 보면은 오히려 하락했어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화는 강세, 네. 달러는 약세.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환율이 더 튀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덜 튄 거야. 그래서 환율 방어하고 있다기보단 방어는 지금 이미 물 건너갔고 네네. 환율이 덜 튀었습니다. 달러 약세 때문에. 생각보다 덜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도 여기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 뜻은 미국 달러화를 팔고 일본의 엔화를 사고 요게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증시랑 한국 증시는 떡락하고 요게 지금 짬뽕 돼가지고 오늘의 현상을 낳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퍼즐을 여러 가지 가져와가지고 조각을 해봐서 이거를 짜잔하고 짜맞춰봐야 되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국내 정치 이슈인가?
이래도 국내 정치 이슈가 뭐 엄청 크다고 하기에는 일본도 같이 빠졌고. 그러니까 엔화 뭐 그렇다고 관세 때문인가? 이러면은 중국이 좀 덜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엔화,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3박자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저기 뭐야 달러, 엔화, 원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퍼즐을 짜맞춰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장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환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우려에 대한 우려. 그렇죠. 우려에 대한. 네, 우려에 대한. 모르님 어떠세요? 퍼즐은 드렸고 짜맞춰 본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관세라니까요. 지금 최근 3달 동안에 발표된 데이터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 다 관세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세가 먼저라니까요. 관세가 먼저고 뒤에 후행되는 데이터들이 안 좋으니까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면은 관세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더 안 좋은 거죠. 관세라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매듭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세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GDP 같은 경우는 2.4예요. 왜 스태그인데요? 그렇잖아요. 스태그라고 하면은 GDP가 아예 작살이 났어야죠. 지금은 GDP 그 애틀란타 GDP 나오고 안 좋아지는 거는 대부분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의 부정적인 실질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거나 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을 사는 거는 지금 미국이 금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 정말 많은 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다 관세 때문인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기축통화국에 대한 지위가 예전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채권에 대한 보유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전처럼 이제 채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금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도 지금 뭐 엔화, 원화, 뭐 미국채 뭐 여러 가지 얘기 같이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 관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경기 침체, 심한 경기 침체 그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그건 트럼프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러냐? 트럼프가 너무 세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결론을 제가 쉽게 그 몇 가지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전면전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전면전을 최소한 4월 달까지는 가져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 한다는 걸 뭐냐면은 이제는 그 트럼프가 뭐 저기 시진핑 만나기로 하는 것도 지금 빨라진다 만다 하다가 지금 아직 안 만나고 있고 그 캐나다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캐나다하고 해서 했는데 캐나다가 보복할 것처럼 하지만은 나중에 총선 자기네 총선이 있으니까 그 끝나고 나서 얘기를 만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 총선이 4월 28일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 스테이러스 코잖아요.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전면전을 더 확대는 안 시켜도 태세 전환을 할까요? 주가가 여기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이렇게 어루만져 줄까요?라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든지 아니면 경제 데이터가 아까 3월달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4월달에 확인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있는 데이터가 하나 둘씩 확인이 되면은 후행적으로 주가가 빠진 게 정당화되는 게 되거든요. 그걸 미리 주가는 빼뜨린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파월이 금리를 금방 안 해줄 것 같죠. 트럼프가 태세 전환할 것 같지 않죠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라면은 결국은 소비자가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금리 인하 안 하고 트럼프가 태세 전환을 하기 전에 버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쪼그라들었어.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미시간 소비 지수고 뭐 할 때 민주당은 나쁘게 보지만 공화당은 경기가 나쁘게 안 보기 때문에 계속 소비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 조사에 의하면은 기대 인플레도 그렇고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공화당 관련되는 사람들도 이전보다는 기대 인플레에 대한 우려, 소비에 대한 위축이 좀 더 공화당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정치 성향만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버텨줘서 주식시장이 버티는 하드 데이터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우리의 안도감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조짐이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하나도 가시성이 확장되지 않으면은 주가적으로는 지금 빠진 게 당연한 것이고 여기 반등을 할 때 제대로 반등할 것인지 이게 푸시 색지 하나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반등할 때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돼? 과거 평균으로 밸류에이션은 하향하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과거 평균으로 가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가 지금 해석이 되는 결론입니다. 제 오케이. 입장에서. 저한테 패널들 들들 볶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를 제가 여쭤본 이유는 네. 들도 안 뽑았는데. 진단하고 원인이 조금 더 명확해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전략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를 메인 디쉬로 볼 건지 스태그를 메인 디쉬로 볼 건지에 따라서도 보는 뷰가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면 달라지니까. 스태그를 메인 디쉬로 볼 거라고 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막고 싶은 게 이게 경기 침체 부분일 텐데 왜냐면 관세에 대한 자기의 모멘텀이 약해질 테니까 그럼 스태그를 트럼프가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네.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무역 전쟁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겪었듯이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보수적으로 바꿔야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모호하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 들들 볶는다는 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게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다. 이게 잠깐은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얻어내고 미국을 다시 되살리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조금 더 세게 나가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요 이게 시기만 타이밍 이슈인 것 지나면 같아요. 타이밍의 이슈.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언젠가는 푸스로 바꾸겠죠. 그 언젠가는 그 미국 지수 자체가 얼마 더 빠져야지 그런 더 빠지는 것보다도 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소프트 데이터가는 올 초부터 안 좋았어요. 사람들 심리라든지 뭐 조사할 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 하드 데이터로서 넘버로 찍히는 거에 나빠지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증권사 분석한 거 보니까 6개월 또는 1년 정도 더 지나면은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 변화돼서 나쁘게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초부터라든지 지금 3월달이니까 요 사이에 변한 것이 하드에 바뀐다 하면은 언제예요? 올 여름부터 연말 정도 됐을 때 하드 데이터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거니까 지금은 소프트 데이터만 가지고는 절대 스태그플레이션이 하드 데이터만 봤을 때는 영향이 없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죠. 근데 그 우려를 미리 주가가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과연 그거는 우리의 반응인 거고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또는 파월이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액션을 더 빨리 할 것인지는 모르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본호님의 의견 어떠세요? 뭐 글쎄요.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용인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 거, 그리고 관세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도 이제 자기의 부채를 좀 떨구기 위한, 지금 부채가 엄청 심각하니까,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으로 국채 수익률도 좀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거면 미국 자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그것도 기업인 출신인 그 사람이 그걸 그런 상황을 만든다? 저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패드워치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도 지금 3회까지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게 물론 퍼센테이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쏠렸다는 아닌데 잠시만요. 피디님 저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창원 본부장님 거. 제가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하시느라고. 잠깐만요. 오케이. 설명하시면 띄워주시고. 네, 어쨌든 지금 최대 확률 자체는 한 번 더 인하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더 강화가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론 네. 이게 아직까지는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2번이냐 3번이냐 기로에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뭐 요번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는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차를 예로 들면은 네. 차에 대한 카플레이션이 지금 최소 한 대당 뭐 5,000불에서 10,000불까지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당장 그렇게 나오면 차에 대한 수요가 확 줄겠죠. 누가 쏟아지겠죠. 사겠어요? 응. 뭐 1,000불도 아니고 그렇지. 5,000불에서 10,000불인데 그것도 벌써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명품 차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차들은 이미 가격을 올려버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사두는 사람이 있어야 만드는 사람도 재미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서로가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의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방향,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뭐 하겠지만 이게 저는 장기 플레이로 가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굉장히 뭐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회복 탄력도는 이전에도 떨어졌을 때 빠르게 안 올라갈 것 같았지만 네. 너무 빠르게 올라서 우리가 당황했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두면 뭐 그 가는 속도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신경 쓰면서 살 여유까지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뭐 한 2거래일 정도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되 저는 뭐 좋은 가격대가 오면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장호 원장님도 코멘트 조금 더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질문 드릴까요? 결론은 그냥 내드릴게요. 결론을 아까 냈으니까 전략을 딱 드리겠습니다. 그거 전에. 그러면 그래요? 요거 마지막으로.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네, 마지막. 1분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희망 회로를 굳이 덧붙여 볼 수 있을까 제발 또 붙여줘. 하는 개념에 개념에서 리밸런싱의 영향 이 좀 리밸런싱. 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친 거 리밸런싱.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메인 디쉬는 있고 네. 곁다리 반찬으로 생각했을 때 공매도 재개에다가 뭐 그러니까 막 게임주 2차 전지 막 이런 애들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네네. 공매도 재개에다가 거기다가 저기 국내 정치적인 이슈에다가 3월 마지막 3월 날이니까. 마지막 날의 리밸런싱 이슈.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한 1, 2% 정도 마이너스 나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지 맞는데 그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여서 따로야. 근데 따로지. 우리도 요 곁다리 반찬이 같이 엮이니까 3%가 같이 빠져버리니까 일본이랑 우리랑만 빠졌네? 우리가 일본이랑 미국이랑 뭐가 있나? 약간 이렇게 좀 착시 현상을 만드는 게 나타났나? 그리고 관세도 저거 스태그도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맞아요. 원래 한 1.5% 정도 빠지는 게 맞는데 이런 곁다리가 곁들여서 좀 더 많이 빠져서 일본과 동일시되는 착시 현상을 낳은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창원 본부장님 어떠세요? 뭐 그렇게 생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리밸런싱에 대한 개념도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분기가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도 오늘 만약에 수급이 안 나오면서 이랬으면 좀 많이 답답했을 텐데 사실 오늘 수급은 현물이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지만 사실상 반도체에서 한 5천억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바스켓으로 던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오늘 반도체에서 다 던졌으면은 좀 한동안은 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 부분에서 일단 흐름 하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물에서 1조 이상, 특히나 1.2조 이상 정도 샀을 때는 항상 많이 사면은 많이 빠지기 마련이고 많이 예. 팔면은 나중에 또 많이 사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 한 2년 정도의 통계를 봤을 때 뭐 물론 그 통계는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던지고 나면은 다시 또 좋아질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확률상.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혹은 오늘은 미니 지수가 안 좋으니까 내일 정도까지 빠져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수가 조금 더 빠지면 저는 뭐 분할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걱정은 해야죠. 근데 막 엄청 위축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집어 던져야 될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상 지금보다 더 빠지더라도 저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 네, 뭐 어줍지 않게 지금 비중 조절을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안 됐으면은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말아야지
안 되는 거를 뭐 머리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물어봤을 때 이제 하창원 네. 본부장님은 2450선 아래로 가면 이건 오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2450선. 네, 그때부터는 오히려 2450선. 모아보자.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모아보자. 근데 이게 또 공매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 한 번쯤은 조금씩 담아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쉽사리 그런 생각조차 잘 안 드는. 센티도 지금 네. 조금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전략을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그 자료 보면서 네.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볼까요? 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상.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음. 스태그플레이션 예상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우려가 부상했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 바뀌는 데는 6개월, 12개월 걸리니까 그 넘버로 나오는 건 아마 여름 지나서 나올 거로 보인다. 하지만 주가는 빨리 반응한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거, 침체 하나 있고 인플레 우려. 이게 한꺼번에 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 한쪽 기울기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경기가 침체라는 개념으로 오는데 침체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1분기가 지금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얕은 침체 정도로 오는데 인플레 우려는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얕은 침체 정도로 끝나는 거라 하면은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됐죠? 끝?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인플레 우려가 세다. 그러면 아마 금리 인하를 빨리 못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미국이 다른 나라 넌 US를 관세를 때리고 자시고 뭐 이렇게 난리치면서 각국의 경쟁력을 오히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 시장 또는 유럽, 특히나 독일, 유럽 전체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독일하고 넌 유럽하고 넌 독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독일 쪽에 그 자금은 좀 더 지속적으로 먼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 우려라면 미국 주식보다는 넌 유럽이 맞는 거고 만약에 침체 쪽으로는 더 길고 인플레 우려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때는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 언제 오느냐? 한국은 하방 지수 설정 의미가 당분간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2490인가? 이렇게 80이요. 나왔잖아요. 80 나왔잖아요. 2430까지 간다면 50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내일 팔라고? 바보 같은 짓이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떤 거 사느냐는 건데 어떤 거 사든 간에 들어가는 타이밍은 시간과 그다음에 그 분포가 다른데 일단 어느 분포냐를 본다면 낙폭 과대주하고 관세 무관주하고 테크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낙폭 과대주랑 네, 관세 무관한 업종이랑 네, 테크주. 그리고 테크 관련주. 네, 낙폭 과대주는 어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1분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예. 어닝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예, 서프라이즈에서 날아갈 수 있다면 네거티브에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닝에서 크게 이슈가 안 되는 종목을 확인하고 그거를 분할로 어프로치를 뭐 내일이 됐든 모레 됐든 사실 오늘일 수도 있죠. 할 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매크로가 턴하기 이전까지는. 매크로 턴하면 다른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매크로 이슈가 되는 거니까. 관세 무관은 우리가 아는 거, 엔터주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오늘 농심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런 주식. 뭐 사실은 방산도 사실 관세하고 무관한데 사실은 하여튼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관세 무관한 개별적인 성장주가 간혹 있어요. 그거 하는 거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에 테크주죠. 테크주인데 밸류가 충분히 싸진 종목은 접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일지 며칠일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도 역시 4월, 5월 달에 실적 전망을 할 때 회사가 가이던스를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투자가 어떻게 돼요? 이런 단순 실적이 아니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투자 가이던스는 체크가 있게 돼서 이게 잘 되면은 이거는 주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셀 수 있어요. 앞에 두 개하고 좀 다르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고 현금을 30% 40% 가져갈 것이냐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지금 현금이 한 반 정도 갖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은 이미 현금이 뭐 1, 20%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식을 파는 건 이미 늦었어요.
상당 부분 늦었는데 그래도 리밸런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걸 팔아서 다른 주식을 살 때 리밸런싱이라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낙폭과대죠. 제가 엊그저께도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조선주 방산이면 낙폭과대가 먼저다라고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아까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네. 김승현 회장이 한화 지분 11.32%를 세 아들에게 각각 증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김동관 부회장한테 4.86%, 김동원 사장한테 3.23%, 김동선 부사장한테 3.23%. 그러니까 4.8, 3.2, 3.2 이렇게 해가지고 큰아들한테는 제일 많이 주고 이렇게 증여를 했다고 하네요. 와, 이 증여세가 어마어마할 텐데. 자, 요거 코멘트 있을까요? 하창훈 부장님? 요거요? 예.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은 네.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맞아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한화 그룹 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 유중 있고 이 짓을 했을까요? 네, 저는 매우 부정적인 코멘트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바라보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변수들이? 아니,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장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 뭐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분명 밸류가 좋은데 못 가는 애들 대표적으로 현차? 현다이, 네, 현다이, 네. 경영권 승계 이런 이슈 있으면 주가 절대 안 가죠. 못 가죠. 네, 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주가가 합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승계를 해야 된거나 할 때는 주식의 가치를 극도로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 특성이 그래요. 그래야 비율이 유리하니까 세금 대비하고. 맞아요. 이번 증여도 그 주가를 좀 낮춰서 네, 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제가 그 Q&A 때 진짜 좀 이해 안 됐던 게 왜 그 해외 특정 그 기업과 계속 비교를 할까가 좀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그건 아마 애널리스트들도 코멘트가 나왔을 거예요. 도대체 그 기업이랑 왜 비교를 해서 지금 이렇게 무작정 이만큼을 해야 되는가. 그 퍼즐이 약간 풀린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네, 이러면은 그 상법 개정에 대한 피로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글쎄요 국장 신뢰도가 이것도 떨어지는 요인 아닌가요? 왜냐면 그 뭐 유중도 지금 엄청나게 했죠. 네. 또 회사 분할도 막바지라고 막 엄청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죠. 이러면 제대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이러면 진짜 총 맞을걸요? 그렇죠. 진짜 총 맞아요. 그 이러면. 보험사 그 CEO 총 맞았잖아. 뒤에서. 그러니까 네. 진짜 이거는 그 얼마나 주주들의 돈을 진짜 우습게 보면 소위 말해서 오늘 제가 멘트 되게 세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야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중도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긴 하지만 사전에 진짜 주주들한테 좀 설명도 좀 하고 그게 맨날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는 진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국장하는 사람들이 한 종목 사서 쭉 이렇게 평생 가져가기보다는 48, 48 하면서 모멘텀 따라갔다가 뭐 LNG, 알래스카 막 이런 거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죠. 대왕고래 또 한 번 갔다가 뭐 이렇게 놀이터라는 그런 오명이 아니지 사실이지. 그래 빨리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뭐 코멘트 할 게 있나요? 입 아픈데.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죠. 네. 할 얘기 없습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항상 네.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국장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잘해보자 이러고 화이팅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상속세를 주주들의 돈으로 내는 씁쓸하네. 듯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 주 계속 가시밭길 일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일정 보면서 좀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정은요. 오늘 뭐 공매도도 재개가 됐고 대체거래소 종목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뭐 대체거래소 종목이 늘어나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뺏기고 그쪽은 패시브 수급이 없어서 패시브 수급 잘 안 나오겠거니 했는데 오늘 엄청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그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수입 데이터 나오니까 실적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또 이제 졸트나 뭐 ISM 제조업 나오니까 뭐 ISM 제조업이 잘 나오면 네. 그래도 좀 그런 뭐 S 공포, 뭐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날 이제 국가별 관세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ADP 민간 고용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수주나 내고제 수주 같은 걸 좀 확인해 보셔서 신규 주문이 좀 줄긴 했는데 네. 계속 추세적으로 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월 1일부터는 또 이제 여러 군데서 다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엔 롯데리아가 가격 인상을 하고요. 그다음 현대기아차 도매 판매량, 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ISM BGL 좀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금요일에는 이제 FOMC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 나오니까 네. 뭐 고용 데이터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두 분이서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김장희 본부장님부터. 당연히 이제 관세 이슈가 4월 2일 날 중요한 건 예. 뭐 중원부원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말고는 실업률 혹시 올라가는지 그 3월 고용 데이터 나오는 금요일 말씀입니다. 그거하고 비농업 취업자 수 한 15만 명, 13만 명인데 그게 너무 내려가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자 수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고 실업률은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이러는 개념이죠. 그 두 가지 데이터를 좀 유심히 보고 싶습니다. 본호님은요? 저도 뭐 관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 다음으로는 뭐 ISM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용 요런 이제 뭐 경기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고용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경기 네. 침체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고용이 좋으면 에이 우려했어 이렇게 되니까 고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ISM 제조업이 좀 잘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이 잘 나와야 되고 고용도 잘 나와야 된다. 네. 어쩌면 저런 지금 변수들을 오늘 다 아예 선반영했다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요. 뭐야? 티죠? 이렇게 티야. 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 이 S나 R 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두 달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그때 단기적으로 막 진짜 세상 모든 곳에서 다 막 또 뭐 큰일 났어 했지만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역시 기회였어 막 이랬잖아요. 뭐 아직 이슈가 제대로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저는 추가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고 데이터가 잘 나와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 K님께서 민준아 근데 국장 감성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 네가 힘을 내야 다들 힘이 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인드를 다시 먹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채팅창의 여론은 민준아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네가 패널이냐? 근데 요즘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부재로서 이게 야가 됐든 여가 됐든 네. 뭐가 됐든 네. 리더십의 부재로서 이게 답보 상태인 게 너무 답답하고 경제는 계속 매일매일 전하면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에 좀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 많이 하면서 아 답답해! 리더십을 여기서 네, 보내는 답답한 거죠. 돈 안 받고도 할게요. 여기가 재밌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승 섹터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음식료 잘 가던데. 네. 그죠? 이 볼까요? 막판에 좀 바뀌었을 것 같기는 한데 감안해서 봐주시면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품절주 같은 것들 움직였고요. 예, 요거 아마 윗골이 많이 달렸을 거예요. 방산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음식료
가격 인상하니까 좋았고요. 뭐 바이오도 알테오젠 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로봇주 손정희 회장의 투자 오. AI 1조 투자 로봇으로 하는 거. 뒤에 뉴스 있나요? 네, 뉴스 들고 오긴 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LNG, 그다음에 유가 유통주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에는 체크 그 오프닝 벨 때는 체크 못했는데 또 요것도 관세 매긴다고 했더라고요. 오. 25% 관세한다 얘기가 그 새벽에 있었더라고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휴전 협정 잘 안 하니까 너네 그럼 유가에도 매긴다. 이래. 아 트럼프가 푸틴한테 얘기한 그 네. 얘기. 네. 아. 그거랑 오늘 틱톡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였고요. 근데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유 통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차피 미국은 자체 산유국에다가 캐나다에서 끌어오는 게 캐나다가 생산하는 거 90%는 미국이 가져가잖아요. 네, 맞아요. 상관 있나? 일단 그거 일단 기사가 죄송해요. 제가 말 근데- 떠봤네. 정신 아니, 차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게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올렸지라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은 일부 종목만 조금 올려다가 말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저 중에서 상승 섹터 방산 말씀드린 건데 그렇고 조선 로봇주가 세이프하죠. 왜냐면 투자 아까 나올 텐데 그 손정희 씨가 뭐 투자한다는 그 기사를 보실 테니까 그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인가 하여튼 분할이 있지만은 적정 가격이 있다라는 공감대가 되면서 로봇을 간 것 같고요. LNG는 조선 관련해서 동성화한테 말씀드린 거 태광 그래도 많이 빠졌죠. 미리 예. 조정 받았으니까 이럴 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동감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시가총액 큰 영향 없어요. 그럼 방산, 조선 방산을 가장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미리 빠졌으니까. 오늘은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방산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도 방산이 계속 셀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 그건 시장이 아니고. 반등할 때 올라가는 이유가 방산이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아니고 시장 매크로의 우려가 덜어져서 하면은 그거 또 오른 것도 프라피티 경우가 그저하지 않겠습니까? 아. 반도체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럼 조방을 말씀하신다는 건 시장이 앞으로의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그건 더 잘 많이- 모르지만 미리 빠졌기 때문에 어저께 금요일 날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펀더멘털이 뭐 엄청나게 뭐 일주일 사이에 확 빠져갔다가 다시 개념이 아니고 주가의 레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네. 기사 들고 온 거를 원유 기사 아까 채팅창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폴마이너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어요. 요거 그러니까 러시아 수출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를 사는 다른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를 매긴다는 그런 보복성이 짙은 그냥 이야기인 휴전해, 거지. 이거. 아. 네, 근데 여기 휴전해. 이렇게 네, 요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니, 기사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채팅창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냥 바로 보여드립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이 많이 사지 않아요? 중국, 유럽. 유럽. 중국 유럽 중국, 유럽. 중국이 많이 가져왔지. 네, 아무튼 요 내용은 준비를 했는데 근데 진짜 웃긴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휴전인데 왜 다른 친구들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왜 관세를 매긴다는 건지. 미국이 짱이니까. 그냥 난 다 짱이니까. 그냥 다 패는 거죠, 뭐. 네. 와. 내 말 들어 이거 좀. 징징대고 싶다. 와. 소용없어. 트럼프 마음이야. 맞아. 마음이야. 그 사람이 트럼프 가드야. 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상승 섹터 중에 하나 설명해 주신다면? 네, 뭐 단기간에 방어주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료 뭐 제가 단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왔는데 제 얼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단 거 많이 먹어서 이래요. 네, 단 근데 거. 이제 저도 단거 좋아하는데. 하겐다즈 파인트가 네. 16%인가 오른대요.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른다. 네, 와.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겐다즈 근데 원래도 비싸잖아. 원래 지금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18,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요. 뭐가? 이 통? 통 요만한 거 있잖아요. 어, 컵 또한 19%가 올라가고 와. 라면 가격도 오르고 네. 지금 아까 햄버거도 오른다고 하셨고. 햄버거, 롯데리아? 롯데리아랑 맥날도 올라요. 맥날도? 네, 아, 맥날도 또 오르는 거 올라요. 되게 많은데 과자들도 오르고. 과자도 엄청 오르고 그다음에 맥주도 오릅니다. 하냐. 술도 올라요. 그래서 지금 마트에 일부러 먼저 쟁연으로 가신대요. 진짜요? 이게 다음 주인가 다음 달부터 4월 시작이니까. 1일부터. 근데 그건 너무나 먼저 당연한 사자.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월, 3월 달에
뭐 수입도 그렇고 뭐 좋은 게 관세한다니까 미리 땡겨서 쓰는 것이 많아서 이게 수요가 제대로 된 거냐 그걸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다 땡겼으면 다음 달부터 관세 내고 나면은 박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좋더라도 이게 또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각 인더스트리 각각 다. 그러니까 이게 넘버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불안한 거지. 단순히 뭐 돈을 더 낸다는 걸 떠나서 수요의 왜곡도 있다. 봐야죠. 진짜 그냥 편의점에서 컵밥이나 먹어야겠다. 답이 없다. 컵밥도 비싸. 컵밥도 오를 요즘 겁니다. 요즘 배달도 엄청 가격 너무 올랐더라고요. 비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에서 김밥이 3,000원대 후반까지 나왔어요. 가격이. 네, 편의점 도시락은 옛날보다 가격이 한 2, 3,000원 비싸져서 옛날에서 원래는 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서 먹을 돈으로 이제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 많이 제가 비싸졌죠. 김밥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김밥이 이제 10,000원 이상이에요. 한 줄에. 에? 진짜. 진짜로요, 그건 진짜로. 아니지. 제가 뭐 어디 미국 살아? 거기 팁 줬지. 어디에 있는 그 계란 많이 들어간 김밥을 마녀. 좋아하거든요. 마녀 말고 다른 보슬보슬 막 이렇게 키토 김밥 하는 그런 데는 10,000원, 12,000원, 13,000원 한 줄에. 한 줄에? 그래서 아 이거 먹어 말아? 안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한 줄에. 근데 진짜 비싸긴 해요. 왜냐면 우리 진짜 바로 아니지, 스튜디오 이거. 오는 길에 있는 김밥집도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이러잖아요. 김밥 한 줄에. 기본 김밥이. 진짜로? 네. 아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되게 많이 비싸.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날이 곧 왔습니다. 지금 북유럽이 왜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이렇게 검사하느냐? 물가가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갖고 다니는. 여러분들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게 이게 김장현 일상화될 본부장님한테 붙어야겠다. 밥 사달라고. 밥 진짜 잘 사주시거든. 진짜요? 나도 갈래. 나는 굶어요. 나는 굶어요. 이렇게 아니, 맨날 입에 스파게티 묻히고 오시면서 뭘 굶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회사 덕분에 하는 거지. 그거 안 굶으시잖아요. 왜 이 거짓말 하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회사 돈도 쓸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건 줄죠. 그렇지. 네. 근데 다 영향이 있게 돼 있다. 이 맥주 한 잔하고 김밥 하나 먹는 게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빠 그런 식으로 하면 맥주 한 잔하고 김밥 하나 먹으면은 15,000원. 이런 시간이 오는 거지. 거의 왔다. 금융성 위고비네. 와, 강제 이거 다이어트. 강제 위고비. 아, 강제. 쭉쭉 빠지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상승 섹터 봤고 사실 오늘 메인은 하락 섹터입니다. 네, 하락은 뭐 너무 많지. 다죠 다. 네, 다죠. 네. 그 외 다. 그 외 다. 네. 상승에 진짜 제가 억지로 많이 끼워 넣은 거거든요. 네. 네. 그거 빼면은 뭐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요. 네. 하이닉스가 4.3%, 삼성전자는 잘 버티나 싶었는데 막판에까지 또 던지면서 4%, 57,800원이 돼버렸고 한미반도체는 10%, 11%, 하루에 11%, 한미반도체가. 이거는 근데 대차장고가 좀 원래 약간 좀 있었죠. 그것도 네, 있고 실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거 독점 다 프리미엄 깨진 것도 있고 네, 저는 세 개 다 3위일체를 이뤘다. 실적은 항상 좋지 않았나요? 안 좋아. 실적은 안 좋아. 네,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가지고 실적이 아직 발표된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이 1분기 끝나갈 때 되는데 그게 그거지. 네, 뭐 수주 받은 게 없거든요. 하나비전은 받은 게 지금 3월 달에만 2개에서 420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공시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시를 안 했을 뿐 공시 못할 정도로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형편없다고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멀티플이 호로록 떨어져서 지금 20배 이하로 그냥 가지 않았을까? 아 한미반도체 좀 조사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조사? 뭔 조사가 들어갔어? 뭐 가격 올린다는 우리 뉴스만 봤는데 25%? 없는데? 뭔 조사가 모르겠는데. 없어요. 뉴스 없어요. 못 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거 뭐 반도체 그렇고 또 보면은 2차전지 뭐 대표적인 공매도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숨만 쉬고 있는 것까지 조패니까 이거 답이 진짜 안 나오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게임 요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오늘 공매도 타겟은 저 두 개였어요. 2차 전지 게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진짜. 근데 2차전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매수가 진짜 약하기 때문에 진짜 줄줄줄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밀려버려. 네, 오늘 공매 치기 진짜 딱 좋은 날이지. 그렇죠. 예, 완전 적극적으로 엄청 때리겠죠. 예, 그래서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지수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수를 깎아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엄청 때렸기 때문에 공매도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득이고 위에서는 못하니까 분명 어떻게든 이 가격 못 오르게 계속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때리는데 매수가 없으면
쇼커버가 어느 정도 매수 반발 이건 진짜 아니지라는 가격까지 빠져야 되는데 네. 그 가격이 과연 어딜까요? 2차 전지 신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디펜스를 하겠지만 신규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접근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른 것도 다 싸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여파는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산업군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게임 받고 밑에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한 걱정 현대차, 기아 이번 주에 더 밑에 쪽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4% 떨어지면서 197,200원. 어떤가요? 31조 투자가 진짜 뭐 3일 천하네. 주가 영향이. 네, 뭐 관세는 그때 관세로 미국장이 이틀 전에 빠질 때 테슬라 제외하고는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가 아닌 데는 다 빠졌기 때문에 뭐 아마 현대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는 괜찮아 뭐 이런 진짜 직접적인 코멘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영향이 있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한 단계 주저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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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특징주? 특징주 갈까요? 특징주 빨리 보면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주가 리레이팅 전망 리포트 있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해화는 운임을 많이 못해서 14,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건 뭐 투자 심리에 좀 이슈가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네. 예. 그리고 LG생활건강 목표 주가 유지는 하는데 투자 의견 홀드니까 뭐 일단 실적 안 좋다라는 얘기, 그다음 한미반도체 말씀드렸고, 그다음 틱톡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뭐 이제 한 며칠이죠? 한 일주일인가 안으로 결정 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틱톡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무슨 결정이 나요? 그 매각 관련된 매각하는 미국에다 파는 네. 거? 미국 예요? 관세 뭐 내려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아. 내용인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다려봐야지. 네, 알테오젠이 장기 지속형 비만 주사 플랫폼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비만 관련주들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요거는 뒤에 있는 기사 손정희의 그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뭐 콜마홀딩스 그 행동주의 펀드 경영 참여 목적주의 주주총회 통과 요 소식에 좀 강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배당락도 좀 있었고요. SK그룹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 안 한 것만 몇 개만 보고 한마디로 넘어가죠. 네. 네, 요거 알테오젠 월 1회 주사 맞는 플랫폼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되면은 기술 이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오. 얘기가 나오면서 예, 좋은 스토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예. 엄청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 AI 공장에 1조 달러를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요걸 로봇 단지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강한 것이 아니었는가.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활용하는 무인 공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네, 오케이. 요게 핵심입니다. 네, 오. 끝입니다. 오케이. 자, 기업들이 진짜 호다다다닥 미국으로 이민 가네. 다 이민 가네. 진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본호님부터. 네, 저는 선택의 시간이라고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유명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로 지브리. 만들었습니다. 지브리. 네, 소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구멍이 있죠. 떨어지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얼마나 깊을까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 뛰어들지. 왜 뛰어들어야 돼요? 저 구멍에? 안에 들어가야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뭔가 먹거리는 지금 지천에 널린 것 같은데요? 아니 앉아있는 게 먹거리잖아. 무슨 소리야? 왜 저길 왜 들어가? 아니, 여기 두더지도 깜짝 아니고. 놀랐네. 안에 보물이 있어요. 보물 있어? 너무 어두운데. 아 소가 보물을 좋아해? 아 나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진짜. 뭔가 안 돼. 아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들어가려고 고민하는 소들이 여럿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네 얼마나 깊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렇게 네 풀을 밥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아 형 그거 초등학교 때 아니, 배우는 그거 다 거잖아. 아는데. 소는 뿔을
소는 풀을 먹는다. 채식 동물이다. 아 이러면 명령어를 잘못 넣었네요. 아 잠깐만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소를 좋아하지 않나요? 소는 소를 좋아한다. 소를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 선택의 시간이다. 언제 들어갈지, 어딜 들어갈지에 대한 선택. 알겠습니다. 왼쪽에 흑우 한 명 있네요. 흑우. 고맙습니다. 적절한 풍자였습니다. 흑우. 흑우가 제일 먼저 뛰어든다고.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한마디. 네, 간단합니다. 네. 10페이지, 19페이지요. 네, 네. 모든 사건의 발단은 그렇죠. 핵심은 주인공의 변화입니다. 주인공의 변화.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식시장에 지금 주인공.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변화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다시 또 우리 위주로 페이버러블하게 올라면은 그놈의 자식이 변화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의 자식이. 상관없죠? 네. 네. 남은 나라 대통령. 하여튼 그 사람이 안 바뀌면은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뭐 섹터별로는 다를 수 있어. 나포카대도 있고 뭐 방어주 갈 수도 있고 우리 뭐 맨날 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때 유연하게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장은 반등이 있겠죠. 당연히 반등이 있겠습니다만은 큰 변화의 줄기는 이분이 바뀐 때까지는 이렇게 욕심보다는 욕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야 된다. 네. 욕망? 욕심과 욕망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이연수요. 그렇죠? 바빠. 21분 됐어. 21분 바빠. 왜? 욕망과 욕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써머리라도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죠. 시장도 답답한데 이게 네. 지금 결론 들으러다가 아침에도 이래서 제가 한번 답답했잖아요. 그래, 그럼 네. 욕망은 네. 욕망은? 실현 가능한 것,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오, 좋다. 아까 말했죠? 욕망하고 욕심하고 다르다고. 욕심은 뭐죠? 욕심만 부리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 욕망을 제대로 바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언제까지? 이 자식이 변할 때까지는. 아하. 끝. 뭐좀 그 써머리를 하자면 네. 좀 그 보수적인 전략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욕심만 부리자 이거. 욕망. 욕심이 아니고. 욕망. 욕심은 가능하지가 않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또 계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광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오는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거는 아이맥 미니 M2고요. 네. 미개봉 신제품입니다. 근데 새 제품인데 69만 9천 원짜리, 70만 원짜리를 49만 9천 원에 드립니다. 오. 100대밖에 안 갖고 왔어요. 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인데 여기 이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예요. 전혀 컴퓨터 같지 않아. 모니터 딱 꽂아서 키면 이게 PC예요. 본체. 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예쁘게. 그래서 뮤지션분들, 디자이너분들, 편집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모니터 작은 것만 해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딱 연결하면 바로 그 랩탑처럼 이렇게 뜨기 때문에 요거를 본체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혹은 뭐 사무실에 요것만 놓거나. 자, 그래서 그 사양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링크 통해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9만 9천 원짜리를 49만 9천 원에. 네.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민트 옆에 보이는 요거는 저거 하늘색, 블루색, 네이비색 제품인데요. 아이맥 M1 리퍼 제품입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안내를 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잘 티가 안 나요. 티 전혀 안 납니다. 네. 네. 셀 것 같아요. 자, 무상 AS 15개월 저희가 오. 해드리고요. 정품 매직 키보드랑 매직 마우스 요것도 증정을 드립니다. 정가는 얼마냐? 190만 원. 와우. 근데 저희는 얼마나 드리냐? 99만 원. 야, 19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그냥 깎아버리네. 100만 원 깎아버려. 네. 그래서 평소에 요거 컴퓨터 노려보셨던 분들은 오늘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리퍼고 나발이고 물가 다 오르는데 맞아. 아껴야 삽니다. 네. 현대판 보릿고기예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도 AS가 15개월이나 되고 네. 키보드랑 마우스까지 드리니까요. 맞습니다.
링크 네.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광고도 광고지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제품을 싸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저렴하게 사신다는 그 한 가지는 믿고 3프로 커머스를 좀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매일 안 사셔도 되고요. 진짜 제- 필요할 때. 필요한 제품이 나오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기스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민트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진짜 잘 안 보여요, 기스. 기스? 그리고 기스가 보이세요? 많을 리가 없지. 이거 세워놓고 그냥 컴퓨터 쓰는 건데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뭐 이렇게 긁지 않아. 아이들이 뭐 긁지 않으면 뭐 긁을 리가 없지. 뭐 사무실에 놓고 쓰는 건데 기스가 있을 리가 있나? 그래 제가 좀 꼼꼼하진 않긴 한데 근데 저는 완전 새거 저도 같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리퍼 제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2, M2, M1 M1. 이렇게. 예쁘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말 하기 싫은 명박대전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명박 딴딴딴딴 명박대전입니다. 아, 민트 먼저 하시죠. 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털에 다시 똑같이 통했어. 그거 통했어요? 고를 것 같다는 생각이 1분 전에 들었어.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만. 일단 너무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내 몸을 먹여 살리는 음식에 쓸 수밖에 없고 그 음식이 오른다니까 주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삼양식품 오늘도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가 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삼양식품. 뭐 오리온도 오늘 보합으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요거 식품 관련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어때요, 보노님 먼저? 일단 뭐 수출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 또 음식료 쪽에서 위치가 낮은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수출로 본다라고 한다면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좀 안 오른 종목들을 봤거든요. 근데 네. 차트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룸이 있어서 시장하고 함께 좀 끌려서 내려갔다가 이런 참사가 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저도 보세요? 아까 보느님 비슷합니다.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낮은 가격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면은 다소 아주 싼 주식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지금 방어하면서 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삼양.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빌? 두산에는 왜요? 일단 차트가 많이 내려왔는데 딱 이제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사줬어요. 그리고 오늘 4% 가까이 떨어졌어요. 내일 잠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딱 그것만 먹고 싶다. 진짜? 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계단으로 그냥 쭉 미끄러졌는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떠신가요? 두 개예요? 네. 두 개예요. 네. 사실 레버리지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는 후반에 편입을 해볼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은지 한번 채팅에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민준 씨 종목 보러 갈까요? 저 아직 못 고르긴 했는데 저도 식품주 좀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은 이제 경기방어주로 SK텔레콤 정도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화그룹주 중에서 가장 요 경영승계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종목은 뭐라고 봐야 돼요? 너무 속보인다. 왜요? 진짜. 왜 속보? 내가 승계 받았어? 난 그지야. 내가 승계도 못 받는데. 너무 내 이거라도 재밌다. 좀 먹어야지 방법이 없다. 저는 이제 어쨌든 안 좋은 뉴스지만 네. 그래도 지금 오늘 한화그룹주가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고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이 좀 선방을 했고 한화그룹주가 그래도 전반적인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제일 버틸 수 있는 종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승계 이슈가 내일은 악재 해소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무슨 네, 말인지 알겠고 그래서
한다면 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깊게 많이 생각 안 해봐서. 그러면 오케이. 한화 오션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두 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오션과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저는 오션 하겠습니다. 오션? 김장현 잠수정 이슈가 있어서 저도 오션이 나은 것 같아요. 에어로보다는 에어로는 좀 오, 버티할 텐데. 저 여론은 에어로인데. 아니 에어로는 버텨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시스템은 돈이 없잖아. 시스템 지금 공시 나왔어요. 뭐라고요? 수주 나온 것 같은데. 수주? 그럼 시스템 가야지. 무슨 수주? 단일 말 판매 네? 967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뭐랑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지능화 물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하나 회장님이 우리 자, 주주들을 그러면은 뭘로 보고 주주들 돈으로 저는 상속세를 내는데 요걸 자꾸 사주니까 오션 그러시는 하셨고 뭐 하셨어요? 네. 에어로스페이스 오션. 아까 저 같이 오션. 오션? 에헤이. 오션으로 갈게요. 오션. 오션과 뭐 한다고요? 삼양식품. 저 삼성전자? 삼양식. 삼양과 오션. 참 슬픕니다. 뭐 개미가 힘이 있나? 그 이렇게 사대니까 힘이 없는 거지. 부활해도- 이 돈 다 거기 상속세 내려간다고요. 안 샀잖아. 가짜 승부잖아. 안 샀잖아. 투자 심리를 반영한 거니까. 플렉시블한 게 좋아. 사실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닌데. 근데 왜 웃고 있냐고. 벌써 너 이길 것 같지? 이길 것 같아. 나 울상이야 항상. 나보다 울상 처음 봤네. 빨리 끊자. 네. 하나 오션 이길 것 같아. 하나 오션. 이길 것 같아. 하나 오션. 아 왠지 오늘 올라가지고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좀 맞을 것 오늘 같아. 뭐 올라? 하나 삼양이 오션이 갈것 같아. 0.3%였는데 두 0.3% 올랐다고 하는 거지. 분 다 동의하니까 불안해. 시스템 또 공시 나왔어요. 뭐요? 두 개. 두 개나 했어. 네, 얼마? 1,579억 원 아 나 그럼 시스템 갈래. 공급 계약. 오케이. 네. 보병 내일은 전투 차량. 한화. 네. 1,500. 1,579억 79억 원. 원짜리랑 967억 원 두 개 오케이. 나왔어요. 아유. 내일은 저는 한화 시스템으로 갑니다. 한화 시스템으로 가고 민트는 네. 삼양식품으로 가서 네. 오늘 월요일 편입은 그렇게 하는 걸로 머리가 아프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열이 나니까 머리가 막 빠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빠져? 근데 머리가 빠져. 그럴 때는 그래비티 샴푸,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들어주세요. 네. 여행용 미니 샘플도 한 개 증정드리고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담쟁이 덩쿨, 따개비 같은 자연 접착제 성분 폴리페놀인데 이걸 연구해서 네. 카이스트 교수님이 모발이 모근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나 시스템보다는 그래비티 시스템. 예. 또한 폴리페놀이 모발 코팅해줘서 드라이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풍성하게 띄워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의 이름, 이 박사님의 이름은 카이스트 이혜신 박사님. 오. 특허를 받은 샴푸라고 합니다. 배송비 없이 쿠팡, 마켓컬리 말고 3%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아까 그 애플 제품들도 더보기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시스템 좋아? 괜찮아? 여론 좋아? 아, 내일 잊었어. 하나를 잡는 순간에 끝났어. 아 김장렬 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불안해? 불안한데. 아, SK텔레콤. 근데 SK텔레콤하고는 이기지 못할 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슈가 있으니까 이럴 때 모멘텀 찾아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 대 한화, 한화 대 삼양 내일의 또 대결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웃으면서 했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너무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단 거 드시면 또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하나 또 케이크 하나 살짝 드셔보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오늘보다는 훨씬 나은 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